하천 교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교량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천만 원 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형 항공사의 96%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요금을 인상해 담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청사 이전을 백지화한 뒤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재건축하고 민간 건물까지 매입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짙은 안개가 자주 끼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교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하천 교량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하천 범람을 막겠다며 특허공법이 사용됐지만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한북교입니다. 검찰은 이곳을 비롯한 교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 하천정비부서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3년 교량을 시공한 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8천만 원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제주도에서 공무원 비위 조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안 나오고 계시고. 연가십니다. 직접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정황상 알고 있는 거죠, 저희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교량 시공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63살 강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저는 그 특허를 인터넷 봐가지고 찾아서 그 특허를 사다가 했는지 뭐 했는지 해서 그걸로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검찰은 아파트 이외에도 확인된 뇌물이 있어 추가로 연루된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량 시공업체의 대표를 맡은 전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최근 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대형 항공사와 요금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요금 인상 담합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제주도민들일 겁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도착대합실로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승객 5명 가운데 3명꼴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제주항공은 587억 원, 진에어는 523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1년 사이 영업이익이 4배가량 급증한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가 항공이 가격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기존의 항공사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져서 가격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주와 부산 노선의 경우 저가 항공사의 성수기 항공요금은 대한항공 요금의 최고 96.4%, 제주와 김포 노선의 경우 최고 91.5%였습니다. 대형 항공사가 7년 사이 최고 15% 인상할 동안 저가 항공은 27%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주항공이 출범할 당시 항공요금을 70% 수준으로 하겠다고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96%를 웃도는 겁니다. 게다가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에도 잇따라 항공요금을 인상해 담합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의 항공료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수단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가 항공 출범으로 인한 요금 인상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요금 인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단체의 불법 표지석이 일주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기초등학교는
4.3 정립연구유족회가 협의 없이 학교부 지안에 표지석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립유족회는 4.3 당시 의규리 주민들을 누가 학살했는지 표지석에 명시하지 않아 유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제주시가 예산이 없다며 제주시민복지타운으로 청사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는데요. 수백억 원을 들여 청사를 재건축하고 근처에 건물까지 사들이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청사 재건축에 투입하는 예산은 480억 원입니다. 청사 신축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 일부 건물은 지은 지 20여 년밖에 안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처에 민간 건물까지 30억 원에 매입하는 계획이 도의회에 제출되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사 재배치 계획들이 6월 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하고 하면 제대로 된 임대가를 쳐주고 일정 정도 사용기간 하는 것들도 건물 매입안은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2015년 4월 당시에 5억 7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억으로 지금 배 이상 이렇게 매입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동산이 상당히 오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다시 또 감정을 할 겁니다. 제주도가 예산을 일단 편성만 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도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요즘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할 때도 이 부분을 지금 다른 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미물용지 제 부분에서 완료되니까 예산 집행 중간 점검으로 연말에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직원이 화장된 유골을 실수로 버려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도 양지공원이 부영 화장로를 교체하고 담당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지공원은 화장하는 곳과 유골을 수거하는 공간이 분리돼 전달 과정에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예산을 확보해 일체식 화장로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녹화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던 CCTV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봄철엔 미세먼지, 꽃가루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안개인데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짙은 안개가 들어찼습니다. 항공기는 이륙하자마자 금세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새벽 가시거리가 200m까지 떨어지면서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안개는 오후부터 거쳤지만 연결편 문제 등으로 항공기 100여 편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좀 많이 껴서 불편했는데 비행기가 1시간 정도 지연됐는데 그래도 집에 갈 때는 좀 설레고 빨리 가고 싶은데 약간 불편은 있는데 그래도 감수해야지. 왕복 4차선 도로도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대부분의 안개가 끼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버스가 들이받아 택시 기사 등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안개 끼면은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운전하는데 좀 힘들죠. 안개등 같은 거를 좀 켜주면은 시야가. 봄철 안개는 따뜻한 남풍과 차가운 공기가 부딪혀 발생하는데 제주 지역은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바람도 약하여 육상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요 며칠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에는 구름의 양만 많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새벽 남부와 산간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하겠고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간간히 봄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국적 배우이자 모델인 캐서린 리가 제주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캐서린 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캐서린 리는 제주의 의료 관광과 웨딩 촬영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을 체험한 뒤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경찰관이 직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도 처벌 조항이 없다며 초동 조치를 소홀히 한 40살 임모 경위에 대해 직권 경고를 내리고 지구대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경위가 해당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전 직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농협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대표인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조합장 Y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죄 일시를 뚜렷이 기억하는 데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중국인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쉬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쉬 씨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 된 중국인 23살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B 씨의 계좌에서 600여만 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